오늘 정치만 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당 입장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백 교수님한테. 네. 손실보상 문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약간 주춤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춤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시기 그리고 대상 이게 이제 문제인데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를 상당히 의식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뭐 1, 2월 달에 빨리 하든지 아니면 4월 선거 이후에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헌법에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서 뭐 재산을 수용한다든지 재산권을 제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법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령을 좀 보완해야 돼요. 그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월 선거가 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급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선별 영업 보상 문제와 손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할 수 없다. 즉 이거는 이제 미래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주춤했느냐는 부분을 여쭤본 그렇군요. 건데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과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지원금으로. 앞으로 발생할 생활 부분에 손해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법을 마련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신 의원님,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이견 있는 부분이 뭔가요? 이 손실보상금이나. 우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공익 그 전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집합 금지, 영업 정지 이런 거 다 맞으면서까지 다 했으니까 어찌됐건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사회적 공감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 아시는 대로 결국은 돈 문제인데 그러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어떤 여당 의원이 낸 것에 의하면 한 달에 25조 원, 넉 달 동안 그러니까 그 영업을 못했다고 한다면은 100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몇십조가 들어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못 해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명분 있게 달라들었지만 정부의 논리도 탄탄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이게 100조 정도 된다면 1년에 우리 복지 예산이 200조밖에 안 되는데 그 전체를 반을 뚝 자르는 건데 그럼 어디에서 줄일 거며 안 줄인다면 또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야. 세금을 올리자는 거야.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제가 볼 때는 여권 전체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문제는 좀 놔두자. 미래로 미룬 거죠. 미루고 말씀하신 대로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차 재난지원금 방향을 통일하는 것이 있고 야당도 이 대목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옛날처럼 그냥 막 그 돈 주면 안 됩니다. 재정 건전성 따집시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구조가 다 돼 있어요. 이제 1, 2, 3차 켜지면서.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야당은 무조건 돈 주자고 하는 게 맞아요. 왜 살찌게 그래요, 그거는.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그 소리는 못할지언정 이거는 여당과 정부가 중심이 돼서 안을 마련하고 거기서 야당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게 정치적으로 맞다라고 봐요. 그 재원 문제는 여당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없죠, 아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원 문제는 정부 예산을 조정해서 마련하는 문제 또는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문제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뭐 정부의 기존 예산을 조정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100조를 얘기했거든요. 다만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경우에 이 문제 관련해서 본인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영수회담도 있고 또 결국 이제 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10배 이상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대략 한 120%.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43%. 물론 이제 앞으로 뭐 50% 이상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재정 건전성이 미국에 비하면 훨씬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 건전성도 물론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가 여권 내에서 상당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이제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원칙적으로 찬성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차 재난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시기의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4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누가 이기느냐, 특히 이제 서울, 부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원천적으로 선거 이전에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빠르면은 뭐 3월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방역의 정도하고 직결돼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리가 일단 형평성 논리도 하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기 때문에 위로 차원도 있고 소비 진작 차원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만약에 지금 방역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 진작하면은 이제 오히려 감염이 확산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방역의 정도가 과연 충분히 안심할 정도까지 장악이 됐느냐에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신 의원님, 배 교수님은 야당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근데 재원 마련 방법에 있어 동의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좀 저하고 인식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대목하고는 예를 들어서 손실 보상해 주는 건 좋은데 그걸 법으로 만들 경우에 이게 법제화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찌됐건 나중에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하위에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는 순간 법 제도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법으로 만들기보다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대통령이 정부에서 만들고 국회를 통과하는 식으로 해서 일회성 지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무슨 경상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일회성 지원에 것이지 법제화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법으로 해놓을 경우는 상시적으로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부 논리도 예를 들어서 그 국간을 지키고 있는 부총리의 논리도 맞잖아요. 이게 돈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화수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돈이 계속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재원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여권에서 책임지고 돈 마련해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긴급 재정 명령을 내서라도. 거기 국채가 포함된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 말 속에는 다 정 안 되면 국채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기본적으로 정도는 본인 맞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거는 야당에서 뭐라 주장할 게 아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여당과 해서 만들어내라. 그다음에 우리 의견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틀에선 동의가 돼 있는 거네요. 큰 방향은 동의가 되는 거죠. 근데 법제화 할 것이냐면 이제 법을 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 감염법 예방법에다가 조항을 넣을 거냐 이런 데모서 남아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배 교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전에는 하면 여당에 유리할 것 같아서 야당이 안 해줄 것이다. 이 취지 아까 말씀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게 꼭 그런가요, 근데? 보시기에?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입장은 이제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총선 때 1차 재난지원금을 결과적으로 전 국민, 전 가구에게 이제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현금 살포형이다, 총선용.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 결국 1인당 50만 원씩까지 주자라고 이제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신성범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야당도 이건 반대할 수가 좀 곤란하다. 라고 입장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그렇게 어떤 것 때문에 되었으면은 이번에는 선거 전에 빨리 서두르고 싶은 게 야당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야당은 상당히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재정 건전성 문제로 또 정부 여권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론을 얘기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 무조건 반대할 경우에는 선거에 한 상당히 역풍 또는 이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1차, 2차, 3차 이번에 4차잖아요. 그러니까 1, 2, 3차가 금액을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14조 그다음에 7 이래서 하여튼 3번에 걸쳐서 32조 원 가까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4번째를 주자는 건 다 좋아요. 이렇게 저는 야당 입장을 떠나서 저는 평론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선거 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선거 전에도 이거는 야당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줘야 되는 게 이 정치공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항상 정부에 대해서 돈 더 많이 퍼주자, 국민들에게 예. 많이 나눠주자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 정치 논리도 맞다고. 예. 왜요? 책임을 지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다만 거기서 이제 대권을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반대 의견을 부가로 기록은 남겨놓을 수 있겠지만 야당이 반대한다고 돈이 안 나갈 것도 아니고 예. 책임도 안 지고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잘한다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 여기에서 대해서 돈 더 적게 줍시다 많이 줍시다는 그 말이 안 되는 예. 논리예요. 저는 그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에서는 의견 낼 것 없다. 예. 정부 여당에서 만들어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더 줄 거냐 돈 쓰고 책임져라 이렇게 당연히 그게 야당의 태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그게 당내 맞다고. 공감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신 의원님의 어떤 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 좀 있지 상식적으로 본다면 있지 않겠어요? 세 번 정도 이제 당했으면은 지금 이 대목에서 여기서 야당에서 뭐라고 한들 예.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예. 달리하는 게 야당에서 뭐 입장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국가의 굉장히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이거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차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제도 도입하고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도 4차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 의원님 말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예.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죠, 이게. 그걸 선택을 했으면 다음에 책임의 문제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당은 아까 그런 논리로 오케이 우리는 재정 건전성보다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걸 더 선택하겠다라고 책임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죠. 예. 이제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태도는 뭐냐면 이 대목에 이렇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정부 여당이 마련하라는 거고 그것을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국민들, 더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잘 쓸 수 있는 방안은 당신들이 찾아라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는 그 원칙만 밝히는 게 야당다운 태도라고 저는 보이지 예.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 이게 자꾸 어떤 선거 앞두고 전이냐 후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지율 얘기를 잠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론조사 하도 좀 들쭉날쭉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여쭤보긴 좀 그런데 서울은 또 이번 여론조사에 의하면 뒤집힌 걸로 나오고요. 일부 그렇죠. 예. 또 저쪽 남쪽은 또 원래 어떤 우위를 다시 찾은 걸로 나오고. 그게 4월 7일이 우리 이제 보궐선거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 한 두 달 좀 더 넘어가죠. 지금 예. 두 달 더 남았으니까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보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야당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한 대목을 말씀하셨던 대로 수도권 서울에서 좀 뒤집혔다는 거예요. 일부 예. 여론조사에 하면은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는 제가 볼 때는 단일화에 너무 많이 쏠렸단 말이에요. 모든 눈이. 네. 그 단일화에 쏠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경선 구도로 들어가고 안철수 대표는 예비후보 등록해버리고 요 대목, 그리고 단일화가 눈앞에는 안 보이면서 지리하게 끄는 대목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부산의 경우는 지난번 여론조사로 좀 달라졌는데 부산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지난번에 좀 잘못됐던 예. 거고 잘못됐던. 예, 야당도 어떻게 보면 경고등이 켜진 게 많은 그 후보들이 나와서 네거티브 경쟁을 한다고 예. 지금 들리는 소문이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 분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보면 여기는 완전히 자기들 텃밭으로 생각하고 신경별로 안 쓰고 자기끼리 싸우고 있는데 아무나 나오면 이긴 줄 알고 그런 좀 견제의식이 발동시킨 거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부산에서 그래도 가득 신공항을 갖고 줄기차게 밀어붙이면서 여권 전체가 어쨌든 그 공약을 갖고 달라드는 모습이 뭐 괜찮게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부산, 울산, 경남은 야당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야당이 좀 낮게 나왔다는 아주 그 충격적인 그 결과는 좀 여론조사 잘못됐던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라갔다기보다는 이제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온 거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거기를 야당도 그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안도할 대목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부의 치열한 경쟁, 그다음에 부산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그 싸늘한 의식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럼 신 의원님 보시기에는 서울 뒤집혔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저기에 우상호 의원 혼자 있다가 지금 박영선 장관이 딱 합류하면서 나름대로 진영이 갖춰진 거고 예. 여기서는 지금 8명으로 좁혀 있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대로 단일화만 그 집중이 됐지 뭔가의 다른 걸 못 보여주고 예.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대목이 좀 아픈 걸로 생각해요. 야당의 입장에서. 백 교수님 보시기에도 추세선이 좀 바뀐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추세는 굉장히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예. 있기 때문에 어느 일당이 일방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예.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부동표가 30%나 해당되기 때문에 예. 이 부동층이 어디로 쏠리느냐 그리고 부동층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 힘에 대해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역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만 꼽는다면은 첫 번째로는 역시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면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실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도 좀 등을 돌린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피로감이 좀 있다. 신 의원님 그렇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야권에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주도를 해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가 단일화하자라고 예. 얘기를 했고 저쪽에서는 진영이 다 갖춰져서 지금 경선에 들어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 여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예. 이제 진영이 갖춰졌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진영도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제가 볼 때는 역전이 일어난 것 같고요. 예. 역시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 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문제, 민생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민심과 관련해서는 우리 신 의원께서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여태껏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우세를 했다라는 근거도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뒤집힌 여론조사를 부정하게 될 경우는 결국 모든 여론조사를 부정해야 되고 다만 다시 또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역전되는 그러면 그 차이를 보면 크게 많지가 않아요. 36% 대 33%, 예. 3%포인트차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산에서 상당히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즉 국민의힘이 좀 주저앉고 예. 민주당이 부상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건, 부산도 여당은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완전히?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예. 역시 이제 추세선은 결정적인 유리하게 반전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산도? 아니면 유리하게라고는 예. 지금은 장담하기 어렵죠. 예. 불리한 운동장이면 틀림이 없지만 예. 부산 지역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요동치고 있는 건 결국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굉장히 네거티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발전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대한 확실한 미래 비전을 좀 보여주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달에 확실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부산 지역이 기억이 해야 될 게 오거돈 민주당 시장이 이긴 곳이에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45%의 득표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 의원님 보시기에 부산 지역은 우세한 건 맞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뭐 결론 어떻게 보면 뭐 좀 빠릅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당락 그러니까 그 선거전의 성패는 예. 크게 저는 우려할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부산은 이긴다? 저는 예. 뭐 그래 보여요. 근데 예. 지금은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이 화가 난 대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중앙당이 전부 다 서울시장 선거에만 온통 매달리고 예. 관심이 쏟고 부산 시민은 소외된 듯한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야당이 제일 야당이 부산은 완전히 자기들 텃밭으로 생각하고 우리한테 신경을 안 쓰구나. 이 뭐지라는 그 대목이 가장 컸던 거고 예. 그 사이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자기들 살 깎아먹기를 하는 이런 경쟁 구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실망했던 거죠. 민심을 좀 달래기만 하면 이건 얼마든지 저는 뭐 그래요.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래 보죠. 서울의 경우 단일화는 뭐 제가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신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된다고 봐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게 양측의 뭐 주관적 의지라든지 정치 전망 때문이 아니라 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든 야권 후보가 가져와야 다음 내년에 3월달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된다고 믿고 싶어하는 많은 야당 성향 지지자들의 등살과 그걸 압력을 못 이길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순간, 다른 그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순간, 이 열망에서 벗어나는 순간 정치적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신 의원님이 단일화가 된다고 좀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럼 하나 질문을 더 예, 붙이겠습니다. 누구로 됩니까? 양쪽 중에.
점을 못 치는 건데. 예. 참 제가 볼 때는 그 불안한 대목은 꼭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은 2월 5일 날 지금 현재 8명 후보를 4명으로 줄인다고요. 예. 4명으로 줄여서 그분들끼리 또 1대1 토론을 통해서 3월 4일인가 최종으로 발표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쪽 국민의힘 후보 간에 단일화 국민이 진행될 텐데 그 이후에도 비슷하게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지지율이 나온다면 예. 양쪽 다 발을 못 뺄 정도로 한쪽 우위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답답한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그 대목도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배제는 할 수 없죠. 예. 가능성이야 배제할 수 예. 없죠. 저는 결국은 단일화가 된다고 보는 게 비슷해도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내가 이 열망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야당 지지자들의 그 열망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2월 5일 전에 예. 한번 전번에 말씀드린 2월 5일 전에 안철수 이제 예비 후보입니다만 예비 후보가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금은 결정한.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든지 아니면은 합당을 모색한다든지 하는 그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왜냐하면 4번을 버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저는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먼저 선도 입당한다든지 합당을 한다 이런 남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몰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린 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국민의힘의 이 경선 국면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여기에 초점이 언론 주목도도 높아지고 하는 순간 그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야권 제일 후보의 단일 후보다운 이런 믿음 같은 게 사라지는 순간 굉장히 저는 그런 어려운 선택에 봉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안 대표도 알고 있을 거다 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이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 대표 그 후보들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고 당연하죠. 안 대표는 조직이 꺼질 있어요. 것이다. 네. 여기까지는 다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 과정에 대한 어떤 전망이 약간 엇갈리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해지면은 저는 그 어려운 그 양측 다 어려운 국민의힘도 발로 못 빼고 안 대표도 발을 못 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도 결정적인 것은 단일화를 바라는 일반 서울 시민들의 열망이 양측 다 엄청난 힘으로 추동하게 될 것이다. 야당 지지자들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가 될 것이다. 여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 못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영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정반대인 게 예. 양쪽이 백중세어만이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어느 일방이 압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얻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가면 지는데.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 싸움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3월 4일 우리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때 하자.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끌고 가면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될 때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보다 우위에 설 것이다.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하면 무조건 지는데 예. 지면은 자신의 정치 미래 생명이 끝나는데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3자 대결로라도 가는 것이 정치적 미래가 좋은지 예. 아니면 질 줄 알고도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이 나은지 예. 아니면은 아예 출마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나은지 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뭘로 보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는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전망하기는 예.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예. 앞으로 시간이 한 달 이상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치하시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예. 단일화가 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측 불허의 예. 상황이면 단일화가 되는데 예. 어느 일방에 기울면은 단일화가 안 된다. 근데 단일화가 안 되면은 국민의힘 또는 안철수 후보가 나가도 지는 거죠. 예. 근데 안철수 지금- 후보는 지지율이 역전돼 가지고 돼도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신가요? 문제는 상당히 본인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안철수 대표는 결국은 마지막 꿈은 대권 도전이에요. 본인이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바꾼 것도 서울시장에 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서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돼서 그 다음에 대선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면은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더 남았는 예. 게요. 그리고 이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예. 아름다운 후보 단일화가 돼야 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일화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됐다. 또는 안철수 후보로 됐다. 근데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경선으로 예. 됐다. 그럴 경우에는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감퇴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대1 대결 구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도 있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신현님 잠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 단일화가 결국 된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아니면은 좀 서로 이렇게 막 대립하다 그냥 한쪽이 포기하는. 일정 부분 그런 대립과 갈등이야 불가피하겠죠. 예. 하지만 저는 자꾸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게 전 국민의 어떤 압력, 정치적 압력과 열망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 대목에서 이 서울시장 선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예. 이 대목에서 어떤 다른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계산한 끝에 다른 결정을 내린다. 내리는 순간 그분과 그걸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그 핵심들의 정치 생명은 없다고 예. 봐야죠. 그래서 그 대목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건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 패널들 나오시면 꼭 전망을 확인해 보는 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드러날 일이라서. 내기하는 건 아니죠. 예, 오늘 여기까지 저는 한 듣겠습니다. 3월 어떻게 보면 2월 5일 전에 이렇게 2월 5일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설 전에 말씀이시죠? 설 전에 말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